10억 원대 성수 아파트 4개월새 집값 와르르 무슨 일일까요? 서초, 성수, 목동 1억 두 1월 첫 주 서울 거래 22건 분석. 서초 삼성 쉐르빌 전용 70제곱미터 작년 7억 8억 8천에서 이달 7억 8천까지 고금리 경기 침체 비수기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하락 거래 일색으로 점철됐다. 서초구와 성동구 등 인기 지역에서도 가격이 6개월 새 1억 원 넘게 떨어진 사례가 이어졌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 겨울철 비수기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자, 성동구 성수동 2가의 한개동짜리 단지인 성수 우방 2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이달 9억 5천만 원에 손바뀜했다. 작년 9월 같은 면적 9층 물건이 10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된 걸 고려하면 4개월 새 1억 3천5백만 원이 빠졌다. 자, 서초구의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인 서초동 삼성 쉐르빌 70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7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만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목동 양천구에 있는 목동 롯데캐슬 위너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12억 3천에서 11억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마파오 프레스티지 자이 59제곱미터가 15억 3천 팔렸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같은 면적 14층 물건이 14억 5백만 원보다는 높았는데, 같은 20층대 전용 59제곱미터가 작년 11월 15억 4천3백만 원에 손바뀜한 걸 감안하면 몸값이 소폭 떨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은 제 생각에는 서울과 수도권은 장기적 침체로 갑니다. 장기적 침체로 가는 게 결국은 이 매도인들이 팔려고 내놔도 수요자들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많은 매물들, 과거에 2022년 말 2023년 초 특례보금자 대출 시행 전후로 비교를 해보면 아마 그때는 적은 매물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실제로 거래량이 증가는 했다고 하지만 옛날보다는 한참 미치지 못한 숫자고, 아파트에서 한 건, 두 건 거래로 하락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폭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공포에 젖어서 매물을 점점 많이 내놓지 않겠나. 이전에 10억이 6억까지 떨어졌었는데 6억대는 못 판다 라고 했던 게 7억대 7억 5천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매물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리고 7억 5천 찍고 다시 7억까지 떨어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또 겁을 먹어서 매물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광수 위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비슷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매물로 하락 거래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사지 마세요. 지겹습니다. 사지 마시고 항상 준생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수도권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제가 서울과 수도권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기회비용 상실입니다. 기회비용 상실. 서울이 오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하나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광역시 아파트 간의 그 괴리가 크지 않아야지 서울이 또 광역시 아파트를 본받아서 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려면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요. 그 비교가 옆단지 아파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 옆단지 아파트들끼리 비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지역 늘 판교든 광교든 서울의 강남이든 목동이든 마포든 등등 이런 지역들이 서로 가격을 비교하면서 상승할 때 A단지가 10억 찍었으니까 우리는 10억 5천 내놓자. 저 단지가 10억 5천에 호가 내놨네? 그래 우리는 13억 내놓자. 이렇게 서로가 비교를 하면서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당분간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입주물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경기 위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세가가 쉽게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금리가 높다면은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거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월세를 산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월세라는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여기서 살자. 둘러 살자. 어차피 이동하면은 가전이든 가구든 이사 비용이든 다 바꾸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거주를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 이동에 대한 행동을 수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경기가 위축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수도권은 광역시 부동산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 장기적인 침체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2024년 도래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내내 대구 부동산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 많이들 매수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주장에 있는 아파트 매수하니까 어떻습니까? 든든하잖아요. 든든해요. 왜? 입주할 때가 제일 싸거든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입주할 때가 제일 쌉니다. 그리고 입주장이 닫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희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는요, 제가 어제 강의 때는 말씀드렸지만, 어제 부산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신도시 입주할 때 첫 입주하는 아파트는요,
입주장이 끝나도, 그 아파트의 입주장이 끝나도 희소성이 생기지 않는다. 왜? 2차, 3차, 4차, 5차 쭉쭉쭉쭉 계속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번 접근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접근하는 그런 기회비용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서울 수도권 사지 마세요, 광역시 부동산 사세요 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지금 현 시기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는 게 마치 신축 입주장 아파트 매수하는 것처럼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24년도 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라고요. 네. 혼자서 고민되고 힘들다 그러면 제 회원에 들어오시면 돼요. 네.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을 하고 내가 좀 더 맨땅에 헤딩해 보겠다 그러면 혼자서 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그 도움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마케팅하는 거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준선생입니다. 네. 자, 인사하고 갈까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서님, 네, 반갑습니다. 미주원님 반갑습니다. 박경수님 반갑습니다. 네, 비전님께서 이렇게 네, 인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자, 노진구님께서, 아유, 노진구, 도라에몽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규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영상 보고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진구님, 네,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이야기 안 해요. 네. 자,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라는 거, 네. 저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저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흘러오셨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제 방송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 주선생 방송을 처음 보면은 뭐 이 미친 소리 하냐 이렇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대장 아파트인 부동산인 서울 수도권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구님께서 앞으로 제 방송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아, 서울 수도권이 답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매수하면 진짜 7, 8년, 길면 10년 동안 물려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네,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첫 번째 성공 매우 중요해요. 저도 첫 번째 투자한 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투자한 거 성공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물려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제가 과연 두 번째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가 없었겠죠. 네. 만나 뵐 수가 없었겠죠. 네. 말을 잘못했는데 네. 만나 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부동산의 실패로 인해서 후폭풍이 크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동산을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 외면할게. 이렇게 할 것이고, 결국은 그게 지금 2021년 3월부터 제가 라이브를 했으니까 22, 23, 24 이제 만 3년이에요. 만 3년 동안 매일같이 라이브 방송하잖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매일 밤 10시에 떠든다고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노진구님 마찬가지로 주변에 네, 전달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구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달려갈 곳은 2024년도는 네, 방향은 하나예요. 방향성 하나. 어디요? 땡땡지요. 네, 가봅시다. 네. 그래서 자유민구님 과제를 제가 매주 내드리거든요. 그 과제 수행을 통해서 인사이트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과제 그냥 아무거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대충 던지는 게 아니라 과제는 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네. 그래서 그 과제 수행을 하다 보면 주선생이 왜 이렇게 금주 과제로 요걸 선정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네.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그냥 압박감을 받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이렇구나. 단 두 줄로만 적어도 됩니다. 대신에 중개사와 통화를 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이 아파트 갭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매가 보니까 이러고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전세가 이 정도인데 혹시 이게 맞나요? 전세 이렇게 내놓으면 나가요? 안 나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낮추면 나갑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소식도 듣고 네. 혹시 이 아파트가 뭔가 필로티 구조가 3층이 있는데 3층이 필로티 구조인데 맞나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쌓이다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네, 본인의 역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화의 방식, 협상의 스킬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결국은 추후에 내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남다른 그런
능력치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민구님 오늘 들어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멤버십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자니네 문수로 2차 아이파크 39평 어떨까요? 11억 정도 하는데 실거주로 사실까요? 아니면 투자로 보십니까? 11억에 투자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녀의 학군이 최우선 맞습니까? 네. 이거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네. 우리 가족 여기 살고 여기 살면서 뭔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갈 것이 있는가? 네. 그럼 사는 겁니다. 왜요? 어쨌든 울산은 이제 회복을 할 거예요. 네. 회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망설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장이 오면요. 네. 조정 소폭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조정은요, 큰 흔들림이 아니에요. 잔잔한 물결일 뿐입니다. 왜요? 이제 공포의 시기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목표가 일치하다면요, 그 방향을 가세요.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